1번 첫 번째 항은 2의 3분의 2제곱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2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5분의 5제곱,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5제곱 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은 2의 3분의 2 빼기 3분의 5인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2분의 1이다. 2번이다. 2번 함수 fx가 3x제곱 빼기 3x일 때 이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x를 2로 보내고 당장 f2를 구해주면 f2가 4, 3, 12 빼기 6인 6이어서 이 값이 f2이고, 따라서 이 식은 f'2로 수렴할 텐데 f'x가 6x 빼기 3이기 때문에 여기 2를 대입해주면 그럼 12 빼기 3인 9가 된다. 따라서 3번이다. 3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r이 0보다 크고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당장 첫 번째 식에서 a2는 a1r이고 그리고 분자가 a1에다가 a4, 그러니까 a1r 세제곱을 곱한 값이고, 그러면 a1이 약분되고 r이 하나 약분돼서 이 값은 a1r 제곱, 그러니까 a3이 되는데 그 값이 3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식은 a3, 그러니까 그 값이 3이기 때문에 3에 a5를 더했더니 15가 되었다 라는 것으로부터 a5는 12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당장 a3에서 에다가 r제곱을 곱한 값이 a5인데 그 값이 4이기 때문에 따라서 r제곱이 4, 그런데 양수니까 r은 2이다. 그러므로 a6의 값은 a5 12에 r을 곱한 것이라서 12 곱하기 2인 24이다 라고 얘기하겠다. 따라서 4번이다. 4번 fx 그래프가 이와 같을 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각,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 이 그래프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이 되는데 그 값은 0이고, 그리고 x를 1 플러스로 보내게 되면 x 더하기 1은 2 플러스로 가니까 2에서의 우극한, 이 값, 그래서 2이다 라고 그 값이 결정이 되어서 0과 2를 더해서 2번 2이다. 5번 세타와 파이와 2분의 3 파이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럼 이 식에서 코사인인데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분자분의 코사인을 곱해주면 주어진 식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양변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 3분의 사인 세타, 그러니까 3분의 사인 세타 이와 같은 식이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따라서 넘겨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분의 사인 세타 의 합이 0이다. 이 식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사인 세타는 이 범위에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 세타로 나눌 수가 있고, 나눠주면 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결정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지금 3, 4분이니까 음수이고 제곱의 합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이다 라고 그 값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찾는 값은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그런데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3분의 2 루트 2이다 라고 그 결과를 얘기할 수가 있겠다. 5번이다. 6번 이 3차 함수가 1과 3에서 그 값을 갖는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f'x가 0이 되는 x의 값이 1과 3, 그런데 f'x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는데 이 값이 0이 되는 x의 값, 그럼 두근의 합에 의해서 마이너스 3분의 2a가 두근의 합인데 그 값이 4이고,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값이 결정이 되고, 두근의 곱이 3분의 b가 되는데 3분의 b는 곱하면 3이니까 따라서 b는 9이다 라고 b가 결정이 되어서 일단 fx가 완전히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문제는 fx의 극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질 테니까 따라서 1, 2고 3이기 때문에 fx의 극소값은 f3이고 그 f3의 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온 것이니까 3을 대입해주면 27 더하기 9a, 그런데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9인 마이너스 54, 그리고 플러스 b 곱하기 3, 3b인데 b가 9니까 3, 9, 27 더하기 2가 되는데 이 값이 지금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값은 2이다. 2번이다. 7번 다항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 라는 이 조건에서 우린 당장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왼쪽을 0으로 만들 테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어서 이 값이 0 지워지고, 따라서 a와 b가 같다라는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미분해 준 다음에 f1이 0이다를 우리가 이용할 거니까 양변을 미분해 주면 x에 대해서, 그러면 fx는 6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는데, 그런데 f1이 0이다. 그러니까 f1을 대입해주면 x1을 대입하면 f1은 6 더하기 2a 더하기 b, 그러니까 a, b와 a가 같기 때문에 이 값이 되는데 그 값이 0, 따라서 3a가 마이너스 6이고 a는 마이너스 2, 그럼 b 역시 마이너스 2, 그래서 a와 b는 모두 마이너스 2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마이너스 1을 더한 마이너스 4이다. 1번이다. 8번 두 양수 a와 b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식은 당장 미수를 아무래도 4로 그냥 맞춰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값을 로그 2의 a, 그러니까 4의 a제곱이라고 쓸 것이고, 빼기 로그 4의 b가 2분의 1, 따라서 b분의 a제곱이 4의 2분의 1제곱인 2이다. 그러니까 a제곱은 2b이다 라는 식을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끌어낼 거고, 두 번째 식은 이 오른쪽 값이 계산이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이 값은 6 곱하기 로그 3분의 로그 2
곱하기 로그 2분의 로그 9, 그러니까 2 로그 3이라고 써서 로그 2 약분하고 로그 3 약분하고, 그럼 6과 2를 곱한 12가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12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준 것과 같은데, 그런 a, b에 대해서 b 빼기 a를 구하라. 그럼 우리는 아무래도 a와 b를 직접 구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b는 그때 2분의 a제곱이고 그 b의 2분의 a제곱을 대입해주면 주어진 식은 a 더하기 b, 그러니까 2분의 a제곱, 그 합이 12이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 a가 나올 테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 그 a제곱 더하기 2a 빼기 24가 0, 아무래도 a 더하기 6, a 빼기 4이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분의 4인데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따라서 a는 4이다. 그러니까 a가 4이면 b는 2분의 a제곱이고 a제곱이 16이기 때문에 2분의 16인 8, 그래서 a는 4이고 b는 8이다. 그럼 b 빼기 a는 8 빼기 4인 4이다. 1번이다. 9번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와 q가 있고 그 두 점 p, 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와 같을 때 그 두 점 p와 q가 a에서 만난다. 그럼 당장 언제 만나는가를 우리가 따져야지 그 다음 거리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만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위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점 p의 위치를 우리가 x1 t라고 하면 그럼 그것은 이것을 접근한 것이라 t 세제곱 빼기 t 제곱 더하기 얼마 여간 걸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원점을 0일 때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0 대입하면 0이 나오고 따라서 c는 0이어서 이 부분은 없고, 따라서 x1t 점 p의 위치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점 q의 위치 역시 x2t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t를 접근한 t 제곱 더하기 역시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역시 0을 대입할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c는 0이어서 이 부분은 없다. 그래서 x2t는 t 제곱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때 두 점 p와 q가 a에서 만나고 a가 양수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x1a와 x2a가 같다.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a 제곱이 a 제곱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의 a의 값은 이 방정식 a의 세제곱 빼기 2a 제곱은 0이다. 이 방정식의 양의 해이고, 그런데 이 값은 0과 2를 근으로 가기 때문에 그 중에 양수는 2밖에 없네. 따라서 a는 2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때 점 p가 0에서 a까지, 그러니까 a가 2이고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미 점 p의 위치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 p가 0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 위치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통해서 본다면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점 p의 위치인 t세제곱 빼기 t제곱은 0에서 접하고 1을 뚫고 지나가는 우리 2까지 그런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질 텐데, 이렇게 근데 특별히 이 값은 3분의 2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0부터 2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따라서 점 p는 이 곡선의 y좌표가 바로 위치가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는 시점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2가 되는 시점까지 그대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따라서 이 거리가 바로 점 p가 움직인 거리이다. 그 값을 알기 위해서 3분의 2를 대입해주면 얼마인지 y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27분의 8 빼기 9분의 4가 되어서 27분의 8 빼기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27분의 4가 되고, 우리 2를 대입했을 때의 y의 값은 2를 대입해주면 8 빼기 4인 4이기 때문에, 따라서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 2배, 따라서 27분의 8만큼이 움직여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4만큼을 더해서 따라서 27분의 이 값이 108이고 거기다 8을 더하면 116이라는 값이 나오네. 따라서 27분의 116만큼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5번이다. 10번 최고 차량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 위점 1과 0, 그러니까 f1은 일단 0이다 라고 하는 걸 읽을 거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그럼 f'1은 1이다. 이걸 읽을 거고, 그리고 이 곡선 위점 2형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다. 그러니까 이 함수에 2에서의 미분계수가 4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차피 0이 되니까 이것을 미분해주게 되면은 fx 더하기 x 빼기 2 곱하기 f'x가 되고, 이 식에 2를 대입해준 값이 2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될 테니까 값이 4다. 2를 대입해주면은 f2가 되고 그 값이 따라서 4. 그러니까 fx는 이 세 개의 식을 만족하는 최고 차량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함수 fx를 우리는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아무래도 1을 기준으로 만드는 게 편리하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x 빼기 1의 세제곱 더하기 a배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0, 이와 같이 따라서 fx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여기에 2를 대입해주면 4다라는 걸 이용해서 2 대입해주면 4는 2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되어서, 따라서 이때의 개수 이 a는 2이고, 그러므로 fx는 완전히 결정이 되었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f-1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a인데 a가 2니까 4 곱하기 2인 8, 그리고 마이너스 2가 거기에 더해지면 따라서 지워지고 마이너스 2니까, 그러므로 f-1은 이때 마이너스 2가 된다. 4번이다 라고 답을 하겠다. 11번 최고 차량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x를 0으로 보낼 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쓰려마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하고, 따라서 f0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을 거고, 그리고 그때 이 왼쪽 값은 f'0으로 쓰려면 하는데 그 값이 2다 라는 조건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fx에 대해서 일단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게 되면서 이 fx는 그러면 x축하고 0에서 만나고 0에서 이 미분계수가 2니까 증가하는 그와 같은 그래프를 갖는 4차 함수인데 최고 차이계수가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 위에서 한 번은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야 올라가니까.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점이 0보다 작은 부분에 최소 한 개 이상은 있다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적당히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상수 k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fx가 0일 때는 k고 fx가 0이 아닐 때는 이 식으로 gx를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네. 당장 x가 0일 때 fx가 0이니까 먼저 그것을 생각하면 x가 0일 때에는 gx는 k인데 x가 0 근처 0이 아닌 그 근처의 값이면은 fx가 0이 아니고 그때 gx는 이 식이 될 텐데, 그런데 그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gx는 0에서도 연속이겠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따라서 g0은 연속이기 때문에 x를 0으로 보낼 때 gx의 극한값과 같은데, 그런데 g0은 따라서 k가 되고, 그리고 x를 0으로 보낼 때 gx의 극한값은 x가 0 근처에서는 f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gx는 이것이고, 따라서 저 식의 극한값인데 fx분의 x 그리고 x 더하기 1. 그런데 여기에서 x분의 fx가 2로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fx분의 x 이 값은 2분의 1로 수렴해서 따라서 식을 그냥 이렇게 써주면 x 나눠서 x분의 fx 그리고 x 더하기 1. 그럼 이 값이 2로 가고, 그런데 이 값이 1로 가서 전체 따라서 k는 2분의 1로 이 값이 결정이 되니까 따라서 k의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그 값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0보다 작은 어떤 점에서 fx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그러니까 f 알파가 0인 0보다 작은 알파에 대해서, 그럼 x가 역시 알파일 때 gx는 fx가 그때 f 알파가 0이니까 gx는 k가 되고, 또 알파 근처의 값에서 gx는 이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연속이니까 따라서 g 알파가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알파에서의 극한값과 같다라고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테고, 그런데 g 알파는 지금 k, 그러니까 2분의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극한값에 대한 식이 성립하겠다라고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당장 x를 알파로 보낼 때 분모는 f 알파로 가는데 f 알파가 0이니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데 전체 수렴 0 어떤 값으로 수렴하니까 분자도 따라서 0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분자를 x를 알파로 보낼 때 분자가 그런데 알파 더하기 1로 가니까 이 값이 따라서 0이어야겠는데 알파는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 값을 정할 거고, 그러면 그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그럼 마이너스 1로 보내게 되면 이 값이 0으로 가니까 이 값도 0으로 가고, x 더하기 1을 분모의 분모로 내려서 x 더하기 1분의 fx 그리고 x 이 극한값이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보면 분자가 마이너스 1로 가고 분모 이 값이 x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1,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그 값이 0이니까 가 되어서 이 값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로 수렴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값이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다가 되겠네. 마이너스 2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당장 우리는 fx에 대해서 f0은 0이다 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f 프라임 0은 2다 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f 알파가 0이다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f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다. 이 4개의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gx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 gx는 0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는 fx를 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 구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fx는 0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는 최고차이수가 1인 4차 함수이기 때문에 x 더하기 1에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와 같은 꼴로 쓰여지는 함수인데, f 프라임 0이 2다. f 프라임 0은 이 식에 여기에 0을 대입한 값이니까 그러면 b가 되는데 그 값이 2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이 부분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 값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그 값이 마이너스 2다. 여기서 따라서 1 빼기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 곱해서 2이다 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a는 1이다 라고 a의 값이 그렇게 정해지네. 그러므로 f1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f1은 1을 대입해주면 1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2 곱하기 따라서 이 값인데 a가 1이고 b가 2니까 따라서 이 값은 4네. 따라서 2 곱하기 4인 8이다 라고 값을 결정할 수가 있다. 5번이다. 12번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이 있는데 그 an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하고, 그리고 a6과 a8을 더하면 0이 된다. 이제 이런 조건 하에서
그 가능한 A1의 값을 모두 구해서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A6에서 시작해서 이 관계에 의해서 A8을 구한 다음에 더해서 0이 되도록 하는 A6의 값을 정해주면 A6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구해진 A6을 가지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A1까지 가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판단을 할 테니까, 먼저 A6에서 A8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A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지 0보다 작은 수인지를 구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A6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면, 그리고 두 번째 A6이 0보다 작은 수라면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텐데, A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 경우에는 A7은 A6 빼기 8이고 이때는 A7이 A6 빼기 8일 테고, 그리고 A8은 A6 빼기 8이 만약에 양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면, 그러면 다시 A8은 이 값 A7에서 8을 빼는 거니까 이때는 A8은 A7, 그러니까 A6 빼기 8에서 8을 또 한번 빼서 A6 빼기 16 이 값이 될 테고, 만약에 이 값이 0보다 작은 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A8은 그 값의 제곱이니까 A7의 제곱인 A8은 A6 빼기 8의 제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때 A6 더하기 A8이 0이 되어야 할 텐데, 근데 이 두 번째 경우에는 A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A8이 0보다 작은 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0보다 큰 수가 되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와 0보다 큰 수를 더하면 0보다 큰 수가 되니까 절대 0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6과 A8을 더하면 0이 되지 않는다. 이 관계를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버릴 거고,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이제 이 경우인데, A6과 A8의 합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A6과 A8, 그러니까 A6 빼기 16이 합이 0이다 해서 이 A6이 16이고 A6이 8이다 라고 그때의 A6의 값을 정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 8이라고 하는 값이 이 관계를 만족하는가? 그러니까 A6에서 8을 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마침 8은 8 빼기 8은 0이니까 이 관계를 만족하고,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 따라서 A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만족하는 A6은 8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 하나의 값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A6이 만약에 0보다 작은 수라고 한다면 그때 A7은 A6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그리고 A8은 A7이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제곱이니까, 따라서 그 값에서 8을 뺀 A6의 제곱 빼기 8이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때는 A6 더하기 A8의 값은 A6과 A6의 제곱 빼기 8이 되는데, A6의 제곱 더하기 A6 빼기 8이라는 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값이 A6이 될 테고, 근데 이 등식을 만족하는 문제에는 A6이 모든항이 정수니까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짝 따져보면,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쓰든 뭘 하든 이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써주면 이 방정식은 무리수를 근으로 갔기 때문에 정수를 근으로 갖지 못한다. 따라서 정수 중에서는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없고, 따라서 A6은, 이 식을 만족하는 A6은 정수가 될 수 없다. 근데 정수라는 것과 따라서 모순이다 라는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따라서 A6이 0보다 작으면 이 식을 만족할 수 없다 라는 결과가 나오네. 그러므로 이 식을 만족하는 A6은 전체 경우를 통틀어서 봤을 때 8밖에 없네. 따라서 A6은 8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거고, 이 8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거꾸로 A1까지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8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서 8을 뺀 값일 수 있으니까 그 값은 따라서 그 결과에다가 8을 더하면 되니까 그 전항은 8을 빼서 8이 되어진 16이거나, 또는 어떤 음수를 제곱해서 8이 되는 경우인데 음의 정수를 제곱해서 8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 8 자체가 제곱수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전항에서 A5에서 A6을 만들 때 오로지 이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A5를 정할 거고, 그리고 A4는 이 16이라고 하는 수는 그 전항에서 8을 뺀 것일 수 있으니까 그 전항이 24이거나, 또는 16은 그 전항이 음수여서 그것을 제곱해서 만들어진 수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것은 제곱수니까. 그리고 그때 그 전항은 마이너스 4이겠다라고 이 경우를 우리가 또 판단할 거고, 또 24인 경우에는 이 값이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8을 빼서 만들어진 경우밖에 없겠고, 따라서 그 전항은 32라고 정할 거고, 이 마이너스 4도 제곱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8을 뺀 값일 거다. 그래서 4라고 그렇게 정할 거고, 32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역시 그러니까 8을 뺐다. 그래서 40에서 뺀 거고, 4는 제곱수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네. 8을 빼서 12에서 빼서 4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4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6, 5, 4, 3, 2 이게 두 번째 항들이 가능한 값이고, 첫 번째 항은 따라서 이게 제곱수가 아니니까 8을 빼서 만들어진 경우이고, 따라서 그 첫 번째 항은 48이어야겠다. 그리고 12인 경우에는 22여야겠고, 마이너스 2인 경우에도 제곱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6에서 8을 뺀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세 가지 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네. 그래서 첫 번째 항으로 가능한 값은 48과 20과 6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있고, 그 값들을 모두 더하라. 그럼 60과 14를 더해서 74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1번이다. 13번 함수 fx가 3 sin 파이 x 더하기 2라는 함수이고,
그리고 0과 3 사이의 범위에 있는 x에서 이 범위에서 양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 그리고 서로 다른 실근의 모든 실근의 합을 act라고 하자. 그때 그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당장 그러면 우린 이 방정식을, 이 범위에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근데 이 방정식은 이 식이 0이 되는 경우가 fx가 t이거나 또는 2fx 더하기 t가 0, 그러니까 마이너스 2fx가 t인 경우, 그래서 이 관계를 만족하거나 이 관계를 만족하는 그와 같은 x를 우리가 0과 3 사이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근을 우리가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y는 fx의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2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0보다 큰 범위에서 t를 줄을 그어가면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리고 만나는 점의 x좌표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면 gt와 act가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 그래프를 조심스럽게 좀 그려나가 보면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3 sin 파이 x 더하기 2는 일단 주기가 2인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봉우리가 하나, 둘, 세 개가 그려지는 그와 같은 함수인데, 특별히 2만큼 더했으니까 y는 2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3만큼의 간격으로, 그럼 5 마이너스 1, 이 범위 안에서 특별히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 범위에서만 우리가 따질 거니까, 그때 그 범위에서 fx의 그래프는 여기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 그런 함수겠네. 이와 같이 그려지는 함수가 아니겠는가, fx는.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5까지 갔다가 2로 떨어지는 이것이 fx의 그래프가 될 테고, 마이너스 2fx의 그래프, 그러니까 이것의 함수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그러니까 위아래 대칭해서 그린 다음에 2배 확대하면 될 테니까 2를 곱해서.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양수 범위에서만 t의 값을 변화시킬 것이니까 이 아래쪽 그래프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을 곱할 때 이 부분은 아래쪽에 그려지니까 나는 그릴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곱할 때 이 부분이 마이너스 1까지 작아지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2까지 커지는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텐데 나머지는. 그런데 t하고는 어차피 만나지 않으니까 굳이 그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fx를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린다면 요것이 하나가 그려지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fx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x와 그리고 마이너스 2fx가 y는 t랑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 그리고 만나는 점의 x좌표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당연히 일단은 t가 5보다 클 때는 이렇게 줄이 그어지면서 f 어느 것하고도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이땐 0이고, 실근의 개수가 0이면 합도 0으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ht도 0이 되고, t가 5일 때는 그때는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gt는 2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의 그 두 점은 지금 이 대칭이 아무래도 보이니까 1과 2의 중점인 2분의 3을 기준으로 대칭이라 이 두 개의 값의 합은 2분의 3이 두 배인 3이어서, 따라서 실근의 합은 그때 3이 될 것이다. HT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t가 2하고 5 사이에 있을 때, t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면 그런 경우에는 4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GT는 4가 되고, 그리고 HT는 그 4점의 x좌표들을 더해주면 이 점과 이 점을 더해도 x는 2분의 3에 대해 대칭이고 이 두 값이, 이 두 값도 대칭이라서 더하면 3이 나오고 더하면 3이 나와서 전체 4개를 더하면 6이 나오겠네. 6이다 라고. t가 특별히 2일 때는 줄이 이렇게 그어지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그때 교점의 개수는 5고, 따라서 실근의 개수는 5이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 값들의 합은 역시 이 두 개를 더하면 3이고 이 두 개를 더해도 3이고, 그리고 이 값은 2분의 3이니까 3과 3과 2분의 3을 더해준, 따라서 6 더하기 2분의 3인 2분의 15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그 합은 2분의 15이다 라고 그 값이 결정이 되어지고, 또 t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에는 양의 실수니까 0이 되는 경우는 이제 따질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그때는 줄이 이렇게 그어지면서 하나, 둘, 셋, 4개의 점에서 만나고 GT는 4. 그리고 역시 그 4개의 점이 각각이 2분의 3에 대해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 합은 6이겠네. HT는 6. 이와 같이 GT와 HT가 각각이 결정이 된다. 그때 HT 빼기 GT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빼주면 HT 빼기 GT는 이때 첫 번째 값에선 0이 나오고, 두 번째에서는 1이 나오네. 세 번째에서는 2가 나오고,
네 번째에서는 2분의 15에서 5를 빼주면 2분의 5가 되네. 다섯 번째는 2가 나오고. 그래서 가능한 모든 ht 빼기 gt의 값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5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2분의 5가 제일 크네. 따라서 그 최대값은 2분의 5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14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에 대해서 fx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럼 일단 절대값이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f-1은 0인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fx가 x축과 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f'-1은 0이 아니다. 그 정도가 살짝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fx의 절대값이 f-1, 그런데 그 값이 0이다라는 걸 이미 판단해 놨기 때문에 fx의 절대값이 결국 이 방정식은 0이다라는 이 방정식, 그러니까 fx가 0이다라는 방정식과 같은 그 방정식을 우리한테 준 다음에 그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따라서 fx하고 x축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 얘기고, 두 실근의 합이 1보다 크다. 그럼 fx는 일단 마이너스 1에서 x축과 만나는데, 근데 또 다른 점에서 x축과 또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 값을 더해서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 또 다른 만나는 점은 그 값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랑 마이너스 1 더했을 때 1보다 크니까 알파는 2보다 큰 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2보다 큰 어떤 값에서 만나는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 점에서는 따라서 접하면서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두 개 외에는 없으니까 따라서 fx는 그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구나 라고 fx를 우리는 적당히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다조건을 보면 이게 이제 fx이고, 다조건의 fx의 절대값은 f2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fx면 fx의 절대값은 점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fx의 절대값이 어떤 값일 때 세 개의 실근이 나오는가를 보면 당장 이거니까요. 여기 하나 둘 셋. 그거 외에는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f2는 바로 이 값이어야 되고, 근데 f2는 fx의 함수값이니까 fx 이것 그것의 y값이 2점이 되는 x의 값은 2점하고 2점하고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2가 되면은 이미 우리가 알파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놨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어서 무슨 일이라, 따라서 이 값이 2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f2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상황이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할 거고, 그렇게 이 값이 2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이 다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순간 우리는 3차 함수에 대한 성질을 그 길이의 비를 알고 있으니까 1대2라는 이 길이가 그러면 3이 되어서 이 길이는 그럼 6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알파는 2에다가 6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알파는 8이 되겠다라고 그 1대2의 비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알파의 값을 정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fx는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되어진 상황이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x축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8에서 접하면서 만나는 3차 함수, 그러니까 x 더하기 1 그리고 x 빼기 8의 제곱 이와 같은 함수이고, 또 여기다 2를 대입해주면 f2가 나올 테니까 f2는 그때 2 대입해주면 3 곱하기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의 제곱인 6의 제곱 36이 되어서 이 값이 108이네. 그래서 이 3차 함수 fx는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8이 있고 그리고 여기 2가 있는데 2에서 함수값이 108인 그와 같은 3차 함수이다. 뭐 이렇게 8을 좀 멀리 그럴듯하게 여기다 놓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3차 함수이다. 이게 지금 fx인데 여기가 지금 108이고, 그런데 이 fx를 가지고 우리는 또 gx를 0이 아닌 두 상수 m과 n에 대해서 x가 2보다 작을 때는 gx는 f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이고,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냥 fx와 같은 함수로 정의를 했을 때 이 함수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f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g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이것이 그냥 gx고 이걸 그대로 가져갈 거고, 2보다 작은 이 부분은 fx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어떻게든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m과 n이 왼쪽 오른쪽 이 왼쪽 오른쪽과 위아래로 어떻게든 평행이동을 해서 연결을 할 건데 이 왼쪽을 그릴 건데, 그런데 미분 가능하려면 이 오른쪽에서 미분 개수가 지금 0이니까 이 gx가 이거라 왼쪽도 미분 개수가 0이 되어야만 미분 가능하겠다. 그런데 이 미분 가능한 점이 지금 fx는 이 두 개의 점밖에 없고, 이 점은 어쨌든 이거 이동이 돼야 되니까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따라서 이동을 시켜서 미분 가능하게 왼쪽을 만들려면 이 점이 그 점으로 이동이 되게 이동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왼쪽이 이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그래야 gx가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따라서 이 점으로 이동시키는 만큼 이동이 돼야 되니까 m의 값은 x축 방향으로 그때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겠네. m은 마이너스 6이다.
그리고 n의 값은 지금 이 0을 108만큼 올려야 되니까 따라서 n의 값은 108이다 라고 그렇게 m과 n의 값을 정할 수가 있고, 그때의 m과 n에 대해서 n 더하기 n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우리는 102이다 라고 결과를 낼 수가 있겠다. 15번 자연수 A, 1보다 큰 자연수 A니까 2, 3, 4, 5, 6 이제 구하는 자연수고, 그 자연수 A와 정수 B에 대하여 두 함수 fx가 이렇게 gx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 두 함수 f하고 g가 가와 나를 모두 완성한다 라고 하고 있고, 가를 보면 fx, y는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곡선을 hx라고 하고, 그랬을 때 gx하고 h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일단 hx를 구해야 이제 식이 엮어질 거니까 hx를 우리가 구해주면 그 fx, 그러니까 이 함수를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a라는 이 함수 fx를 y는 x에 대해서 먼저 대칭 이동할 거니까 대칭 이동 해주게 되면 x는 로그 2의 y 더하기 a, 따라서 2의 x제곱 빼기 a, y는 2의 x제곱 빼기 a라는 함수가 되고, 이것이 바로 hx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따라서 hx는 2의 x제곱 빼기 a라는 함수가 되는데, 그런데 이 함수 hx하고 그리고 이 gx가 서로 다른 그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hx는 gx다라는 그 방정식이 따라서 2x제곱 빼기 a는 4의 x제곱 더하기 8분의 b다라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같으니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기 위한 a와 b의 조건을 우리가 찾아내주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면, 이 식을 우리는 4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8분의 b는 0이다 꼴로 쓸 거고, 근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이 x를 우리가 t로 놨을 때 t제곱 빼기 t 더하기 a 더하기 8분의 b는 0이다 라는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양수 t에 대해서만 2x를 t로 놨을 때 양수 t에 대해서만 x가 구해지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겠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a 더하기 8분의 b, 이 값이 크다 0보다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합과 곱이 모두 0보다 커야 되는데 합은 1이니까 되고, 곱이 a 더하기 8분의 b라 a 더하기 8분의 b 이 값도 0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와 b에 대해서 gx와 h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은 a 더하기 8분의 b에 대한 부등식처럼 보이니까 이 첫 번째 부등식에서 따라서 a 더하기 8분의 b는 4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네. 따라서 a 더하기 8분의 b는 넘기고 나눠주면 4분의 1보다 작다가 되고, 그리고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두 부등식이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이게 가에서 얘기하는 조건이 바로 이것. 그리고 나에서는 hx와 x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있는데 영역이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고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 8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fx의 그래프를 좀 잘 그려봐야 그 xy축과 그 fx로 둘러싸인 영역에 몇 개의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 포함되는가를 따질 수가 있으니까 이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좀 그려주면, 당장 점근선이 이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a, a는 2, 3, 4, 5, 6 이제 그런 값이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제 그런 값들, 여기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0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로그 2의 a, 로그 2의 a가 뭐 이렇게 있으면 a가 1보다 크니까 양수고,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것이 y는 fx, 그것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그 내부 또는 경계에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 8개가 있다. 일단 이것은 이 값이 1일 때 함수값이 0이 되니까 x 더하기 a가 1이어서 x는 1 빼기 a가 되네. 여기 이제 1 빼기 a고 0이고, 이 값은 0 대입해주면 로그 2의 a가 되고, 이 안에 그럼 몇 개의 정수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8개가 되기 위한 a의 값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봐가지고 모르니까 이때는 a에 구체적으로 2, 3, 4, 5를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그다지 큰 수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해보면, a가 2인 경우에는 이 그림은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려주면 이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이 값이 1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따라서 그 범위 안에 있는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은 이 3개밖에 없네. 그래서 그 8개가 아니고 이때는 3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버릴 거고, 두 번째 a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경우를 나눠서 판단을 해보죠. a가 3이라면 그러면 이 x절편이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로그 2의 3은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여기 로그 2의 3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여기에 지금 1이 있는 거고 이 위쪽에 2가 있고, 그럼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점은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그때 의식이 로그 2에 a가 3인 경우니까 이건데,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1이 되니까 이것도 해당되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이 되지 8개는 안 된다. 따라서 이것도 아니다 라고 버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 a가 그러면 4라면 이렇게, 근데 뭐 거의 온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고, 4인 경우에 로그 2의 4에서 이 값이 2가 되고, 그 두 개의 점을 지나는 로그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1과 2.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정수점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 6개가 먼저 보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이때 이 식은 a가 4인 경우니까 로그 2의 x 더하기 4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 값이 로그 2의 2가 되어서 1이 되네.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이 1이 되고 같은 값이고, 그러면은 이 점도 포함되고 이 점도 포함돼서,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a가 4일 때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a가 5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점이 포함이 될 테니까 더 이상은 8이 되는 경우가 없을 테고, 따라서 나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a는 4이다 라고 a 값을 정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정수 b의 값을 우리가 마저 정해줘야 대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b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a가 4라면 하고 4를 대비해서 b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잡아주면 이 식이 4 더하기 8분의 b가 따라서 0과 4분의 1 사이에 있다로 되고, 그러므로 8분의 b는 4를 빼서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분의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양변에 8을 곱해서, 따라서 b는 크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32보다 큰 수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32 플러스 2인 마이너스 30보다는 작은 수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b가 되는데, 그 정수는 마이너스 31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31이다 라고 그 값이 확정이 된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것이고, 그 값은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2번이다. 16번, 이 방정식을 풀라 이건데, 우리는 9가 있으니까 이 수도 9로 맞춰주기 위해서 로그 9의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쓸 테고, 그 값이 로그 9의 x 더하기 10과 같다. 여기에서 이 두 개의 값이 같다 라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x제곱 빼기 따라서 4x 더하기 4가 x 더하기 10이다. 그러므로 x제곱 빼기 5x 빼기 6이 0이다. 이것은 x 빼기 6과 x 더하기 1의 5분의 인수분해가 되니까, 따라서 x는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진수 조건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네. 따라서 6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다. 17번, 두 개의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이 식들이 상기반할 때 이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보면 시그마 ak하고 시그마 bk에 대한 식이니까, 시그마 ak, 그러니까 an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그냥 an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식은 시그마 1인 10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 ak, 그러니까 2 곱하기 a10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 값이 48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한테 준 것이고, 두 번째는 시그마 k가 55니까 55 더하기 시그마 bk, 그러니까 b10이 되고, 이 값이 그 합이 6이다, 60이다. 여기서 따라서 우리는 a10과 b10을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a10 빼기 b10을 구하시고 이니까 a10을 구해주면, 따라서 이 a10이 38이고 a10은 19 이렇게 그 값이 나오고, b10은 5라고 되겠네. b10은 5. 따라서 a10 빼기 b10은 19에서 5를 뺀 14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18번, 함수 fx가 이와 같을 때 f'-2가 0이 되도록 a의 값을 정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f'x를 먼저 구해주면, f'x는 2x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x제곱 빼기 1 곱하기 2x 더하기 a 이것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0이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4 곱하기 4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더하기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3이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a, 그 합이 따라서 0. 그러면 따라서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12, 그리고 플러스 3a가 0. 따라서 7a가 28이 되겠네. 그러므로 a의 값은 4이다. 19번,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y는 x제곱 빼기 4 이 곡선하고, y는 a제곱 빼기 4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영역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이등분이 된다. 그러니까 이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넓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전체 넓이는 이 아래쪽 넓이의 2배가 된다라는 조건을 우리한테 준 것이고, 그때의 a의 세제곱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x제곱 빼기 4이고 y는 a제곱 빼기 4이면 그럼 a는 양수니까 2보다 큰 수니까 여기가 지금 2이기 때문에 여기가 a, 이 값이 a구나 라고 a의 값을 우리는 먼저 잡을 거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그럼 당장 우리는 이 이차함수하고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떠올려서 풀면 이 부분의 넓이, x축과 만드는 영역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인수 1 곱하기 이 길이 4의 세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6분의 64이고 3분의 32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넓이가 3분의 32이니까 따라서 A에 의해서 A제곱 빼기 4로 둘러싸인 이 영역의 넓이는 이것의 2배인 3분의 64가 될 텐데, 그런데 이 넓이 역시 이 식에 의해서 6분의 1 곱하기 2A의 세제곱, 그럼 8A 세제곱이 되지 않겠는가. 그 값이 따라서 이 넓이의 2배, 그러니까 3분의 64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8 나눠주면 8이 되고 3도 나눠주고 3 곱해서 1 그리고 2 해주면 따라서 A의 세제곱은 16이다 라고 결과를 낼 수가 있겠다. 20번 이 그림에서 AB의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 그리고 BC의 길이가 X, 그러니까 이 길이가 X, 그리고 CA가 3 빼기 X, 3 빼기 X이고, 그리고 AB하고 BD가 같은 이 길이가 그럼 역시 1이고, 그리고 ABC 이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AD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그럼 사인 제곱 알파, 그리고 CAD 이 각을 베타라고 할 때 그때 사인 제곱 알파하고 사인 제곱 베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고 1이고 x고 3 빼기 x라고 한다면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먼저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을 할 테니까, 따라서 3 빼기 x의 제곱이 1의 제곱인 1과 그리고 x제곱을 더할 거고 빼기 2 1x에다가 코사인 세타 3분의 1, 그러니까 x는 이 식을 가져갈 테니까, 따라서 9 빼기 6x 더하기 x제곱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x 그리고 플러스 1과 같다. x제곱 지워지고, 따라서 6과 3분의 2를 더해주면 3분의 16x가 8과 같다 이와 같이 되어서 x의 값은 8 곱하기 16분의 3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2분의 3이다 라고 x의 값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분의 3이고, 그러면 이 길이 역시 3 빼기 2분의 3이니까 역시 2분의 3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 그 상황에서 이제 길이가 나왔고, 지금 우리는 이 각에 대한 사인 제곱을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1, 이 길이도 1, 그럼 AD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코사인 알파가 구해지면서 사인 알파도 구해지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 AD의 길이 역시 우리가 구해주면 AD의 제곱은 역시 제곱 더하기 제곱 1 더하기 1 빼기 2 1 코사인 세타 3분의 1, 따라서 2 빼기 3분의 2가 되어서 3분의 4가 되네. 따라서 AD는 루트 3분의 루트 4,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 이 값이 AD의 길이고,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구해져서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1 곱하기 AD 그리고 루트 3분의 2 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그러면 1 더하기 3분의 4 빼기 1 이 값이 되고, 따라서 루트 3분의 4 분의 3분의 4 이와 같이 되니까 4가 지워지고, 따라서 3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코사인 알파가 구해지네. 코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3이다. 3분의 루트 3. 그럼 우리는 사인 제곱 알파를 알고 싶은데 코사인 알파를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사인 제곱 알파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이고, 따라서 1 빼기 제곱해주면 3분의 1, 따라서 3분의 2이다 라고 먼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CAD, 그러니까 이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역시 이 길이가 이미 2분의 3에서 1 빼는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역시 AD의 길이도 구해놨기 때문에 루트 3분의 2다 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구해주면 코사인 베타는 2 곱하기 루트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그렇게 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러니까 3분의 4 더하기 4분의 9 빼기 제곱 4분의 1, 따라서 이 값은 약분이 되고 약분해서 2루트 3분의 이렇게 되겠네. 2루트 3분의, 그리고 4분의 9 빼기 4분의 1은 4분의 8 2니까 따라서 3분의 4 더하기 2인 3분의 10, 그러므로 따라서 6루트 3분의 10 3루트 3분의 5까지 이렇게 코사인 베타가 구해지고, 따라서 사인 제곱 베타의 값도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겠다. 사인 제곱 베타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베타 2니까 1 빼기 제곱한 27분의 25, 따라서 27분의 2라고 그 값이 찾아진다. 따라서 그 두 개의 값은 3분의 2하고 27분의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k의 값은
3분의 2 더하기 27분의 2이고 이 값에 81을 곱해주면 따라서 81K는 81 곱하면은 27 곱하기 2인 54가 나오고 그리고 6이 나오네. 따라서 54 더하기 6인 60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그러므로 이 값은 60이다. 21번 모든 항이 정수이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가조건을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6일 때 A6, A8의 곱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도 6이 공통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N에 6을 대입해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구나 라는 것, 그리고 N에 7을 대입해서 이 오른쪽 값이 8이 되는 경우에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테고, 그래서 N에 그래서 6을 대입해서 주어진 식을 따라서 A6, A8의 곱이 작겠다, A6, A7의 곱보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식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따라서 A6 곱하기 A8 빼기 A7, 그런데 A8 빼기 A7이 바로 공차 D니까 이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N에 7을 대입해서 A6, A8의 곱이 역시 작겠다, A7, A8보다, 이 식도 우리가 만들 거고, 따라서 넘겨서 A8로 묶어주면 그러면 A6 빼기 A7이 나오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D니까 그 곱이 역시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 두 개의 수가 모두 음수가 되기 때문에 곱해주면 양수가 될 텐데, 곱하면 마이너스의 D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A6, A8의 곱이 나오는데 그 곱이 따라서 0보다 크다, 이런 식이 나오고, 그런데 D제곱이 0보다 크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이 값이 0보다 크려면 이 값이 그러므로 A6과 A8의 곱이 0보다 작은 수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 가조건으로부터 끌어낼 수가 있겠다. 이 말은 결국은 A6과 A8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얘기니까 등차 수열 AN이 A6과 A8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는 경우로 첫 번째 항이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값이 이렇게 작아지다가 A6이 양수 그리고 A8이 음수 하면서 이와 같이 작아지는 그런 경우이거나 곱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로, 아니면 첫째 항이 음수여서 값이 커지다가 A6이 음수 그리고 A8이 양수가 되어서 그렇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런데 나조건을 보면 10번째 항까지 이 값의 합이 3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은 A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AK가 0보다 큰 경우에 이 값은 AK가 언제 0보다 커지는가를 따져서 0보다 큰 경우에는 이 값이 2AK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의 시그마를 씌운 값이 30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 지금 이 그림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먼저 판단을 해보면 이 경우는 첫째 항이 0보다 큰 경우이고 그리고 값이 작아져야 되니까 공차 D가 0보다 작은 경우인데, 그런데 특별히 6번째 항까지는 전부 양수고 그리고 8번째 항부터는 전부 음수라서 7번째 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7번째 항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있고 7번째 항이 0보다 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값은 여기서 첫 번째 7번째 항이 0보다 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값은 7번째 항까지의 합의 2배가 될 테니까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가 될 테니까 그 값이 30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7번째 항까지 이 수열의 합을 우리가 식을 써주게 되면 2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2A1 더하기 6D가 되어서 이 값이 30이다 라고 우리가 식을 만들게 되는데, 지워지고, 그런데 지금 A1과 D가 모든 항이 정수이기 때문에 A1도 정수고 D도 정수인 상황이라서 이 값은 정수고, 따라서 왼쪽은 7의 배수가 되는데 오른쪽은 7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A1과 D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수라는 조건과 모순이다 하면서 우리는 이 경우를 배제를 시킬 거고, 이렇게. 따라서 이 경우 중에 A7이 0보다 큰 경우는 이 식을 만족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러면 A7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인데 A7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6번째 항까지의 합의 2배가 될 것인가, 이 값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가 되는데 그 값이 30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고, 이 식을 마저 정리해주면 2 곱하기 6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2분의 6 곱하기 그리고 2A1 더하기 5D 이렇게 될 테니까 그 값이 30이다 라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2 지워지고 6 나눠져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2A1 더하기 5D가 5이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A1과 D가 지금 어떤 값이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A7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A7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은 A6은 0보다 크니까 이 수열 A에는 6번째 항이 0보다 크고
7번째 항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수열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6번째 항은 그런데 A1 더하기 5D인데 그 값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7번째 항은 A1 더하기 6D인데 그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A1과 D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가지고 A1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잡기가 좀 편하니까, 따라서 A1은 이 경우에 마이너스 5D보다 크고, 그리고 작거나 같겠다 마이너스 6D보다 이와 같이 되어서 이 식의 값이 이 값의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5D를 더해주면 2A1 더하기 5D가 되니까 2A1 더하기 5D는 따라서 크다, 이렇게 크다. 여기 2를 곱하고 그럼 마이너스 10D가 되고, 거기다가 5D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5D보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2D가 되고, 거기다가 5D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7D 이렇게 되겠네. 식이 이렇게 바뀌어서, 근데 이 값이 지금 5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5D가 5보다 작다.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로 나눠서 크다 마이너스 1보다 라는 식이 나오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7로 나누니까 D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7분의 5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D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분의 5 사이에 있는 수가 돼야 되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역시 정수기 때문에, 그런데 정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 식을 만족하는 A1과 D는 존재하지 않는다. D가 없기 때문에 A1도 없는 거지. 따라서 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버릴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되는 경우가 없고, 그러면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이 경우를 비슷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A1이 이제는 0보다 작고 D가 0보다 큰 경우, 그 경우도 역시 양수들의 2배를 더하는 거니까 8번째 항부터는 양수인 것이 맞는데 7번째 항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가지고 경우가 나눠지기 때문에 7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자고, 0보다 크다면 7번째 항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6번째 항은 0보다 어쨌든 작으니까 이 값은 6번째 항까지는 다 0이 되고 7번째 항부터는 2배가 되어서 우리가 찾는 값은 2배의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이 되는데, 그 값이 30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준 것이고, 그런데 이 식을 우리가 식을 써주게 되면 이것은 2배의 한 다음에 2분의 이것을 더하게 되면 지금 A7 더하기 A10에 이 값의 합이 같으니까 2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면 이 왼쪽 값은 2 곱하기 A7 더하기 A10의 2배다 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왼쪽이 그 값이 30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2 나눠주면 15가 되고, 역시 그리고 A7도 정수고 A10도 정수라서 이때 만들어지는 이 왼쪽 값은 2 곱하기 정수라서 2의 배수가 되는데, 오른쪽은 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모순이네.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A7과 A10이 없다. 즉 A1과 D가 없는 거고, 따라서 A7이 0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A1과 D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7이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A7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양수들은 A8, A9, A10밖에 안 남으니까 이 왼쪽 값은 2배의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이 되는데, 그 값이 30이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 값이 15인데 이 값은 A9의 3배니까 3A9가 15, 따라서 A9가 5인 거고, 따라서 A1 더하기 8D가 5. 이렇게 A1과 D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 그리고 A7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지금 상황이 A7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아래쪽에 있고, 이 수열은 A8은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A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A1 더하기 6D가 작거나 같다 0보다, 이 식도 성립하고, A8은 0보다 크기 때문에 A1 더하기 7D는 크다 0보다, 이 식도 성립해서 여기서 역시 A1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잡아주면 A1은 따라서 마이너스 6D보다 작거나 같다가 먼저 잡히고, 그리고 A1은 마이너스 7D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 이 식이 만들어지네. 따라서 양변에 8D를 더해주면 그 값이 5가 되니까 A1 더하기 8D, 그 값은 8D를 더한 D보다는 크고 8D를 더한 2D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인데, 이 값이 5이기 때문에 따라서 D는 5보다는 작다. D는 5보다 작다. 또 2D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D는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가능한 정수 D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3과 4가 있으니까 D는 3 또는 4이다 라고 그렇게 잡히고, D가 3인 경우에 지금 이 A1에 대해서는 이 식이 성립하니까 3을 대입해주면 A1은 5 빼기 24인 마이너스 19라는 값이 나오고, D가 4인 경우에 4를 대입해주면 A1은 5 빼기 32가 되어서 마이너스 27이다 라는 값이 잡히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우를 다 따진 건데, 그 되는 경우는 오로지 이때밖에 없고, 그때의 첫째 항으로 가능한 값은 이 두 개의 값밖에 없다. 그래서 첫째 항은 마이너스 19와 마이너스 27, 그 두 개의 값이 가능하고, 그 값의 절대값은 19와 27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큰 값은 27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22번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 함수 f와 우지 그리고 gx의 한 부정적분을 g라고 할 때 세 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항등식을 우리한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으로부터 f'(x'를 따라서 gx 더하기 18이다 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값을 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항등식을 준 상태에서 이 지금 문제가 fx를 구해야 대답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 fx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gx도 알아야 되고, 이 f하고 g하고 g로 엮여진 함수, 그 식을 주고 있으니까 이 세 개의 함수를 다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항식이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 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 각각의 함수가 몇 차식인가를 우리가 따져서 차수를 비교하면서 뭔가 힌트를 얻어가는 과정을 밟게 되니까, 당장 gx를 중심으로 지금 함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n차라고 놓으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그럼 gx는 그럼 n 더하기 1차가 되고, 당연히 부정적분이니까 fx도 미분하면 n차식이 되어서 n 더하기 1차식이 되고, 그러면 왼쪽은 fx 곱하기 gx인데 이것은 2n 더하기 1차식이고, 그걸 미분해서 왼쪽은 2n차식이고, 오른쪽은 이것이 n 더하기 1차고 n 빼기 1차라서 전체 n 더하기 1차식이네. 그런데 같은 식이니까 차수가 같을 것이다. 따라서 n은 1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러므로 gx는 1차식이기 때문에 gx를 우리는 ax 더하기 b라고 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그럼 이 gx는 그 부정적분이니까 2분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그리고 0을 대입하면 1이기 때문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리고 fx도 이것을 계산해주면 그 fx가 나오는 것이라, 우리는 gt를 at 더하기 b라고 놓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 이 적분을 계산해주면 2분의 a x제곱 더하기 bx가 나오고, 1 대입해서 뺀 값 빼기 2분의 a 빼기 b가 나오고, 거기에 이 식이 더해진 더하기 18x 빼기 12, 이것이 fx이지 않은가. 그런데 그 세 개의 함수에 대해서 이등식이 성립한다. 그것을 이제 계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열을 좀 해보면, 왼쪽은 f'x 곱하기 gx, 그러니까 f'x가 이거 ax 더하기 b 더하기 18 에다가 gx인 ax 더하기 b를 곱하고, 더하기 fx g'x, 그런데 g'x가 a니까 fx에다가 a를 곱한 식이겠네. 여기에 a를 곱한 것을 더해주면 2분의 a제곱 x제곱 빼기 더하기 abx 빼기 2분의 a제곱 빼기 ab 더하기 18a의 x 빼기 12a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 이제 왼쪽 식이고, 오른쪽 식은 18 곱하기 gx, 그러니까 여기 18을 곱해주면, 그럼 9ax제곱 더하기 18bx 더하기 18이 되고, 그리고 더하기 36f'x 더하기 36에다가 이것을 곱해주면 36ax 더하기 36b 더하기 18 곱하기 36 이렇게 되고, 더하기 18 곱하기 22까지 18 곱하기 22, 이런 항등식이 꽤 큰 식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건 2차식이니까 그럼 이제 개수 비교를 해주면, 제곱항의 개수가 이 왼쪽은 a제곱이 나오고 여기 2분의 a제곱이 있고 나머지는 제곱항이 없기 때문에 a제곱과 2분의 a제곱을 더한 2분의 3a제곱이 제곱항의 개수인데, 오른쪽은 오로지 그밖에 없네. 그 값이 9a와 같아야 된다. 따라서 a는 0이 아니니까 나누고 3 나눠서 a는 6이다 라고 a의 값을 먼저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아무래도 그 가장 간단하게 x에 0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면, x에 0 대입해주면 b 더하기 18 곱하기 b 더하기 0, 0이 되고 이 값 남고,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b 지워졌고 마이너스 12a, 이 값이 0을 대입하면 지워지고 18 남고, 그리고 지워지고 36b 더하기 18 곱하기 36 더하기 18 곱하기 22, 이 식을 풀어서 이제 b를 구하면 되니까 a에 6을 대입해서, 그러면 b제곱 더하기 18b가 나오고 우선, 그리고 a에 6을 대입해주면 2분의 36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고, 마이너스 6b가 되고, 마이너스 12 곱하기 6 해주면 72, 그 값이 18 더하기 36b 더하기 이것, 그러면 이게 36b가 있고, 그리고 18로 묶어주면 36 더하기 22 하게 되면 58이 됐고, 거기에 1을 더 더해져서 18마저 더하니까 18 곱하기 59 이렇게 되겠네. 계산할 엄두가 안 나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따라서 b제곱 더하기 18b 빼기 36b, 여기 빼기 6b도 있으니까 더하기 12b 빼기 36b 하면 빼기 24b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값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18에 전부 18의 배수니까 마이너스 18 곱하기 1이고, 그리고 18 곱하기 4이기 때문에 18 곱하기 59, 따라서 64, 18 곱하기 64 이렇게. 결국 b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18이 3 곱하기 6이고 64가 4 곱하기 16이니까 어떻게 하면 24를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48이 나오고 이렇게 곱해주면 24가 나와서 그 차이가 24가 마침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1, 1 그리고 이 값은 24 곱하기 48 그리고 24에 마이너스가 걸리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4이거나 또는 b의 값은 48인데, 그러므로 gx는 a는 6이다 라고 해놓고 b는 이거다 이거니까 gx는 ax 더하기 b에서 6x 빼기 24이거나 또는 gx는 6x 더하기 48이다. 그런데 g1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도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까 1 대입할 때 0보다 작은 게 이것이니까 이건 아니고, 따라서 gx는 6x 빼기 24이다 라고 가까스로 구해지네. 지금 문제는 f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fx는 따라서 이것이고, 여기에 역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fx는 a가 지금 3이고 b가 마이너스 24이기 때문에, a가 6이고 b가 마이너스 24이기 때문에 6을 대입해주면 3x제곱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4x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4 이렇게 되고 플러스 18x 마이너스 12,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주면 fx가 나올 텐데 3x제곱이 일단 잡히고 마이너스 24x 플러스 18x 하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고, 그리고 12에서 3을 빼니까 플러스 9. 이것을 지금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아무래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꼭지점을 좀 드러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주면 이것은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3 더하기 6이기 때문에 3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6, 따라서 fx는 이것이다 까지 우리는 fx를 구해냈고, 이걸 이용해서 hx에 대해서 정적분 값을 구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hx는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2 라서 마이너스 3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6이고, 그러면 그 그래프가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는 이 함수는 1을 대입하면 6이고, 그리고 0을 대입하면은 3이 나오는, 그리고 이 점이 꼭지점인 최고차의 수가 마이너스 3인 그런 2차 함수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상황이고, 1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그냥 fx가 되는데 fx는 역시 1과 6이 이 같은 점이 꼭지점이 되면서 아무래도 대칭의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2 대입해 주게 되면은 9가 되고, 그래서 이 함수를 마치 점대칭하듯이 그렇게 그려주는 함수이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그 점대칭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적당히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이렇게 되는 함수를, 그러니까 이 차이가 지금 6인데 3이 있고 9니까, 그런데 hx는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차이가 2가 날 때마다 위로 6만큼씩 올려서 그 함수의 그래프가 결정이 되어지는,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이거면 2부터 4까지는 이 함수를 6만큼 위로 올린, 그러면 3이 9가 되고 9가 15가 되어서 이 그래프가 다시 반복이 되어지는,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또 계속 4부터 6까지도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함수를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근데 그 함수에 대해서 지금 이 정적분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G4가 4를 대입해주면 Gx가 이거니까 0이고, 그럼 0부터가 되고, G6이 6을 대입해주면 36 빼기 24니까 12가 되겠네. 그래서 결국 이 정적분 값이 얼마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12까지니까 0부터 12까지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 갇혀있는 그 영역의 넓이는, 그런데 그렇게 바로 보이니까 이 점들을 모두 연결하면 그럼 한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영역이 대칭이라 넓이가 다 똑같지 않은가. 그것이 2까지 그리고 4까지에서 12까지 각각 짝을 이루면서 적분 계산하게 되면 지와 같은 넓이를 갖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서 채워주면, 그러면 12까지 영역의 영역은 그 마치 사다리꼴이 하나 만들어지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당장 높이가 12 그리고 아랫변의 길이가 3, 윗변의 길이는 지금 1 커질 때마다 3씩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12만큼 가면 36이 3에다가 더해져서 이쪽 길이는 39가 되겠네. 그러므로 이 넓이가 바로 이 적분값이 되는데, 그 적분값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3 더하기 39인 42, 따라서 6 곱하기 42인 6, 4, 24, 6, 22, 25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정적분 값은 252이다.